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 본부입니다. 6월 17일 리서치 본부 모닝 미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전일 장마감 코멘트입니다. 임정훈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대형주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간의 온도 차이가 재현됐습니다. 중동 전쟁 종식에 따른 재건 모멘텀에 건설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트럼프 행정부의 풍력 발전 금지 행정명령 항소 취하로 규제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인바운드 매출 급증과 원화 약세 등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의 소비재도 상승했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 증시는 기술주 차익 실현 움직임 속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스페이스X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한 반면 다우 지수는 랠리를 지속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나스닥 100 편입 기대감에 장중 한때 17% 넘게 급등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시총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단기 급등 피로감에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고 필리 지수를 구성하는 전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이란의 원유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른 유가 하락이 지수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종전 합의에 따른 유가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동반 하락했고 달러도 유가 낙폭 확대로 약세 압력을 받았지만 FOMC 경계감에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유가는 이란산 원유 판매 허용 전망에 4거래일 연속 급락하면서 80달러 선을 하회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소비지표 부진에 경기 우려가 확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따른 유가 안정 기대로 상승 흐름이 연장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KB 매크로 순서입니다. 휘발유 가격 하락에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미국에서 유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간밤에도 더 떨어져서 지금 WTI 기준으로 76달러 정도 수준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소매 가격 같은 경우에 갤런당 4.5달러 넘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지금 가장 최근에는 4달러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휘발유 가격이 유가에 비해서 훨씬 많이 올랐었고 지금도 사실 덜 떨어졌는데요. 이거 휘발유 선물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라서 유통 마진을 그렇게 많이 붙이지 않았어도 소매 가격이 크게 올라온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비싸진 거는 수급 불균형 때문인데요. 경유하고 휘발유의 정제 마진 갭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커졌었습니다. 그래서 경유를 생산하는 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휘발유보다는 뭐 경유나 항공유나 이런 부분을 생산을 할 만한 요인이 좀 커졌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정제 규모가 줄어들면서 미국에서 제품 수출도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의 공급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휘발유 가격을 많이 밀어 올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제 마진 갭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유업체들이 무리해서 뭐 휘발유보다 경유 생산할 만한 요인은 예전만큼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휘발유 재고가 굉장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더 감소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 같은 이런 상황들만 좀 고려를 해도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6달러 정도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계가 이제 석유류, 뭐 에너지 가격 이런 거에 지출을 하는 유류비 지출액을 보시면 한 12% 정도 줄어들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에너지 대신 다른 소비에 쓸 수 있을 재원으로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글로벌 원유 공급이 좀 정상화가 되고 나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아나 유럽의 정유사들 가동률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휘발유 부족도 완화가 될 것 같은데 이 시점은 드라이빙 시즌도 어느 정도 좀 지나가는 가을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국내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종목 두 개를 같이 발표드릴 건데요. HD 현대 마린 솔루션 그리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정동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청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매수를 유지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입니다. 저희는 매출액 5,917억 원, 영업이익 976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에 부합하겠지만 영업이익은 약 10%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환율 상승과 친환경 부분의 작업 물량 증가, 유가 상승 등이 2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벙커링 부분의 물량 공급이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친환경 부분의 매출액이 증가한 점 등은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편 HD 현대중공업은 최근 6천억 규모의 엔진 발전기를 미국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이 엔진 발전기를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용으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이와 유사한 인콰이어리가 크게 증가해서 향후 추가 계약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은 이러한 프로젝트에서 초기 납품 시에 예비 부품 공급과 보증기간 내의 AS 대행, 소모품 공급 및 교체, 보증기간 이후의 AS와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수익성이 높은 힘센 엔진 기반의 사업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중장기 실적은 물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어제 뉴스 관련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독일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방산업체인 라인메탈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LIG DNA와 유럽 및 나토 영토에서 최첨단 방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양사는 합작회사를 설립할 예정이고요. 합작회사의 지분율은 라인메탈이 다수 지분을 보유한다는 데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이 이를 대형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어제 오전에 주가가 28%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라인메탈과 LIG DNA 양사는 그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망과 긴밀히 협력해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의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유럽에서 현지화하고 또 추가 개발해서 마케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거리 방공에서의 현재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방공 계층에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거리 방공을 위한 새로운 미사일을 함께 개발하기로도 합의를 했습니다. 좀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라인메탈은 지상 장비 위주의 이제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주 대공포 시스템인 스카이레인저 30과 기존의 그 유럽의 방공망으로 커버하기 어려운 그 거리에 이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투입을 하고 LIG가 가지고 있는 중거리 방공망, 이거 지금 중거리 방공망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의 천공2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럽에서 현지화 해가지고 같이 공동 판매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합의는 방공 미사일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한 라인메탈, 또 유럽에서의 어떤 높은 현지 부품 사용 요구에 따른 리스크가 부담인 LIG 측의 니즈가 조금 전 말씀드린 데처럼 일치하는 데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사업의 규모나 이에 따른 LIG DNA의 매출 가능 규모 등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및 이란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방공망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고요. 세계 최고의 방산 기업 중 하나인 라인메탈이 협력 파트너로 LIG를 선택해서 기술력과 경쟁력이 검증된 점 등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오리온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리운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리온 5월 잠정 실적 코멘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별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3천억 원, 영업이익은 3% 증가한 46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은 홈플러스향 납품을 조정하면서 매출은 감소했지만 6월부터 거래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가 측면에서 좀 아쉬웠는데 원재료 비용과 시장비 부담이 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4%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란 사태가 좀 안정화가 됐고 6월부터 매출이 증가하면서 일부 상세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좋았는데 위안화가 한 13% 정도 YOY 올랐고 간식점 출고가 60%가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을 견인을 했습니다. 2분기 이후에도 간식점과 이커머스와 같은 고성장 채널 중심의 성장이 기대되고 다만 매출 연동되는 그 거래상 관련 시장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베트남은 신제품 출시로 외형 성장을 이어갔지만 이란 사태에 따른 에너지 비용 증가로 이익률이 하락해서 좀 아쉬운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러시아는 X5의 출고 조정을 하면서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제조 원가율이 6%포인트 개선되면서 견조한 실적을 시현을 했습니다. 최근 이란 사태로 낮아진 유가가 3분기에 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샀던 가격과 그 실제 투입하는 가격 사이에 환율 차이가 발생하면서 원재료비 투입 단가가 부담이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해당 영향은 늦으면 3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폭력 발전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 담당 정혜정입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이 나왔던 것처럼 어제 국내 폭력 관련주들이 다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SK오션플랜트, CS 윈드, CS 베어링 등 국내 주요 폭력기기 발전 업체들은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동국 SNC 또한 전일 대비 17% 상승하며 강한 주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에 발표했던 미국 내 폭력 발전 프로젝트의 개발을 전면 금지하려는 행정명령과 관련해서 제기했던 항소소송을 자진 취하함에 따라 이런 폭력 발전 규제 조치가 법적 효력을 상실하면서 앞으로 중단되었던 폭력 발전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폭력 발전 산업의 위축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연방 토지 및 해역에서 폭력 발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신규 임대 및 계약 갱신, 허가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중에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폭력 단지들도 건설이 중단되는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해상폭력의 경우 12월 말에는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도합 약 6기가와트에 달하는 대형 해상폭력 프로젝트 5건의 건설에 대해서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스테드 등 중단된 폭력발전 프로젝트 사업자들 및 미국의 법무장관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폭력발전 금지 행정명령이 위협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에 따라 작년 12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이런 그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및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에 있었지만 현지 시간으로 6월 15일 항소를 자발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이제 폭력 시장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미국의 폭력 시장 재개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글로벌 폭력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육상 폭력 시장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으며 해상 폭력 시장에서도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25년 기준으로 누적 육상 폭력 발전 설비는 전 세계 13%에 해당하고 있고요. 해상 폭력의 경우 현재 가동 중인 폭력 설비는 200메가와트 이하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 계획되어 있던 프로젝트 규모는 47기가와트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폭력 발전 기기 업체들도 미국의 매출 비중이 큰데요. CS 윈드의 경우 2024년 기준 미주 매출 비중이 64%, 동국 SNC의 경우 같은 기간 54%를 이제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미국 신규 발주가 축소되면서 이런 미주 매출 비중이 점점 크게 축소된 바 있습니다. SK오션플랜트 또한 중장기적으로 미국 해상폭력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었던 만큼 이런 정책적 리스크가 큰 우려사항으로 작용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미국 폭력 시장이 다시 재개되면서 기존에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 그리고 연기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재개가 되면은 이런 국내 폭력 발전 업체들의 실적에 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노테크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김선봉 연구원입니다. 네, 이노테크 의무 발간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노테크는 2013년 설립된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전문 업체로 2025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별도 기준 매출액의 약 90%가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인 S사양으로 발생 중입니다.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99억 원, 영업이익 30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매출액 상승을 견인하였으나 연구 개발비 및 인건비 증가로 이익률은 2.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체크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요 고객사의 MLCC 업황 호조로 이노테크의 반도체 장비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노테크는 반도체용 테스트 챔버를 국내 주요 MLCC 기판 업체에 납품 중입니다. 반도체 장비 매출 비중은 2024년 0.5%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 11.6%로 증가하였습니다. 매출 성장에 대비한 증설도 진행 중입니다. 상장 당시 조달한 공모자금 대부분을 평택 신공장 건설에 투자해 27년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 첫 공개가 예상되는 북미 A사의 폴더블폰 판매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디스플레이 업체인 S사는 A사와 향후 3년간 폴더블폰용 올레드 패널 독점 납품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판매량 호주 시 이노테크의 장비 추가 수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노테크는 S사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를 납품하고 있으며 고객사 내 MS는 약 90%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7일 KB증권 리서치본부 모닝 미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B증권